안녕하십니까, 오영표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벌써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120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에 앞서 또 이 댓글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레미안 크래시티는 KB 부동산 시세보다 훨 낮게 설명하시는 듯, 그리고 청량리역에서 10분 거리고 옆에 시립대표도서관도 들어올 건데 내년 착공, 앞으로 오를 호재만 있음, 노도강도 오르는데 사람 오면 좋은 것 강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료 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정밀성을 좀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변명을 드리자면은, 저 역시 이 자료의 한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거래되는 것들이 증여인지 정상 거래인지 제가 구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교육과 교통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뭐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 이것도 제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걸 감안하고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동구 개요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성동구의 위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서울의 이 가운데서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인접한 곳이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광진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좀 더 추가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변 바로 건너편에 있는 서초구와 강남구입니다. 여기가 왜 갑자기 같이 살펴봐야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위성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 부천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인접해서 서초구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사줄 때 요 위에 바로 한강다리 건너서 이렇게 사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이 성동구에 대해서는 이 강남이랑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가깝게 느껴지는 동네다라고 하는 점 미리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결된 다리들을 보면 동호대교를 건너면 바로 성동구 옥수동과 금호동이 있고, 성수대교를 건너면 성수 1가, 그리고 영동대교를 건너면 성수 2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다리 하나만 건넌다라고 하면은 직선거리로 대략 1.5km에서 2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느끼는 거, 이것도 미리 감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성동구 개요 좀 큰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 검은색 바탕으로 쳐진 곳은 이 주거지로서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사업소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뭐 주택 또는 아파트 큰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황색 바탕으로 칠해진 이 기존 주거지, 그러니까 이 위쪽에, 아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쳐진 곳은 옥수, 금호, 행당 이렇게 기존 주거지가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곳은 이제 마장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성동구는 또 한양대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의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우선 위쪽부터 보면은 이 왕십리 뉴타운, 그러니까 상왕십리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곳에 뉴타운 이렇게 들어서 있고, 그리고 이 삼표 레미콘 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시멘트 공장 굴뚝이 막 크게 이제 보이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또 개발 계획이 아주 그럴듯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변 바로 위치한 성수동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고 불리웠던, 그래서 지금은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고도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용산이랑 비슷한데요. 이 보통 한강 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 강남에서 한강 뷰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 북향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남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약간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성수동, 그리고 여기 왼쪽에 붙어 있는 용산구의 경우에는 이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은 또 한강이 제대로 잘 보이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
한강 르네상스 요 개발 지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이 성수동에는 또 서울숲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녹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근방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은 적어도 시야를 가리는 건 없이 탁 트인 전망을, 그것도 한강 전망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을 보면은 2호선 라인 이렇게 가운데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3호선 라인은 이 성동구의 왼쪽 금호역, 옥수역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은 이 위쪽 기존 주거지 중에서 금호, 행당, 마장을 지나가고 이 답심리, 장안평,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경의중앙선, 그러니까 왕십리, 응봉, 옥수 이렇게 지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의 경우에도 특별히 좀 부족하지는 않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지하철 너무 멀어요, 뭐 살기 불편해요 라고 하는 어떤 지점은 별로 없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동구 개발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일부 겹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큰 어떤 그 개발이다라고 하면은 왕십리 뉴타운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레미콘 공장. 이거를 서울에서는 그 유니콘 기업 창업 허브로서 활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IT 기업들, 뭐 유니콘 기업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번 그 창업의 어떤 메카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여기 그 젊은 세대, 유동 인구, 직장인 수요 많아진다라고 하는, 최근에 그 성수동이 굉장히 그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막 카페라든가 음식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성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창업 이제 허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성수동의 매력이 계속 더 이제 돋보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강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이 성동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개발 진행이다. 그리고 좀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의 특징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요. 한양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성동구 하면 떠오르는 게 건대랑 세종대 있지 않느냐 싶으실 텐데요. 이거는 바로 옆 동네인 광진구에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여기 사시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증여 목적으로 이제 자녀에게 사주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다 라고 하는 점 감안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 연령대의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증여 목적으로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성수동 자체가 가진 매력 때문에 이 카페 거리라든가 주거지로서든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카페 거리가 좀 어떤 그 어필해주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거지로서의 매력도 이거는 중장년층에게 어필한다라고 하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개발 호재, 삼표 레미콘이라든가 성수 전략의 경우에는 정말 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 호재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동구에 대해서 이제 측정하기 위한 단지는 크게 세 군데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동그라미 친 1번 표기된 바와 같이 왕십리 뉴타운 중에 한 곳 골라봤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옥수동, 금호동, 행당동 이 중에서 한 곳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핵심, 그러니까 이 한강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는 지역 중에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이제 인근에 있는 곳 한 곳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하나씩 설명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이 성동구의 전체적인 가격 추이는 어땠는가, 여기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빨간 글씨로 성동구의 이제 평당 가격, 그리고 위에 파란 글씨로는 이 서울 평균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숫자를 보면 2018년 1월에 평당 아파트가 얼마 거래됐는가 라고 하는 수치를 보면 서울은 2,693만 원, 그리고 성동구는 2,756만 원. 여기서는 서울 평균보다 성동구가 아주 미세하게 높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2019년 1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서울은 평당 3,239만 원, 성동구는 평당 3,77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2018년만 해도 이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 차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평당 한 500만 원 정도로 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상승에는 수치를 따져보면은
각각 서울은 20%, 성동구는 37% 상승했었고요. 2022년 1월, 그러니까 2019년부터 한 3년 지난 시점에 보면 서울은 많이 올랐습니다. 평당 4,586만 원. 그런데 성동은 평당 5천만 원을 넘는 5,584만 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따져보면 서울은 42% 상승, 같은 기간 성동구는 48% 상승, 이렇게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2019년에는 여기 그 평당 차이가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2022년에 들어서는 여기 한 평당 차이가 거의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동구가 굉장히 이렇게 수요를 많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렸구나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4년 동안에,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어느 정도 올랐냐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서울은 70% 상승, 성동구는 103% 상승.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성동구는 4년 동안에 이 아파트들이 전체적으로 다 2배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일부 하락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은 평당 4,066만 원, 여기 성동입니다. 성동은 평당 5,157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 그러니까 대략 한 18개월 동안의 어떤 그 움직임을 계산해 보면 서울은 마이너스 11%, 성동구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동구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 서울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게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점 보셨고요. 그리고 이 상승률과 하락률을 따져보면은 서울 평균 대비해서 상승세는 강하고 하락세는 약하다. 야,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금만 내려가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소유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람이 있는 뿌듯한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선정 단지 한 곳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1번 선정 단지는 텐즈힐 1단지 33평형, 세대수는 1700세대, 2015년 입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십리 뉴타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주거지, 그러니까 행당 대림 31평형, 여기는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3400세대, 2000년 입주 인 단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여긴 인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해당 개발될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 세대수가 2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거나 좀 추이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거래에서도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해당이 돼서 이 거래가 원활치 않아서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그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바로 맞닿아 있는 그 바로 옆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점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타자네요. 자, 성동구에 있는 왕십리 뉴타운 텐즈힐 33평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굉장히 지하철이랑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왕십리역 2호선에서 37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안 되는 역세권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난 2호선 출퇴근이 아니라 난 5호선으로 다닌다 라고 하는 경우에 마장역하고는 1.2km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단지 자체는 지하철역이랑 가깝고, 그리고 이 서울의 이제 중심부, 이제 광화문 인근 이렇게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주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릴 만한 위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주 근접이라고 하잖아요. 이 직장인들 아침에 5분, 10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랑 가깝다는 점, 그리고 시내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은 요 근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충분히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텐즈힐 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대수 1700세대, 2015년 입주, 그러니까 대략 입주가 한 7, 8년 지나고 있고 좀 있으면 10년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 써진 거는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15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까지 현재 매도하겠다라고 매물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보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전세 실거래 내역들입니다. 빨간 점으로 가격이 찍혀 있는데 일정한 패턴이 눈에 보이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세 범위가 2019년 말까지 해서는 대략 32평형은 6억 2천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 정도의 전세 가격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범위가 7억에서 8억 원 정도. 그래서 2023년 7월 가장 최근에 거래된 전세 내역을 보면은 8억 3천만 원에서 8억 5천만 원 사이 거래가 됐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은 8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8억 5천만 원의 전세 가격에 매매 가격, 최근 매매 가격을 이렇게 나누기를 해봤더니 전세가율은 54%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적정 가격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 전세가율이 50%에서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세가율이 50%다라고 하면은 17억 원 까지가 이 적정 가격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전세가율이 60%가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14억 1천만 원 이렇게를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적정 가격이 50%에서 60%라고 하는 거는 딱 뭐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아파트의 연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기가 재건축이 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보통 뭐 입주를 한 지 10년 내외라고 하면은 대략 한 50% 정도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저는 산정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점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 가격 추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8억 5천만 원이라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약간의 상승이 있었는데 매매 가격 역시 약간만 상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텐질 33평형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기록했고 이후에는 거래 없이 가격 하락하다가 최근 거래는 이 최고점에 비해서 일정 부분 하락한 거래로 이렇게 가격을 기록했다 보실 수가 있고, 이 거래됐던 가격은 2023년 7월에 14억 8천만 원에서 15억 1천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15억 원 정도 됐다 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략히 정리해 봤는데 2016년 8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그러니까 5년 2개월 동안에 상승했던 금액의 폭은 9억 7천만 원 상승해서 이 집값이 2.2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억 8천만 원일 때 했었다라고 하면은 쭉 올라가서 가격이 2배를 넘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최고가는 17억 5천만 원, 그리고 이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은 15억 1천만 원이라서 이 가격 하락폭은 2억 4천만 원, 비율로는 14%가 되고 현재 등록된 매물은 15억 5천만 원, 17억 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적정하냐 안 하냐, 이 전세가율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가져와 봤는데요. 적정 가격,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은 하단 가격이 14억 1천만 원, 그 상단 가격이 17억 원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거래됐던 가격이 이 안에 좀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매물 호가들 역시 이 전세가율의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구나. 다시 말하면은 지금 매도하겠다, 그러니까 왕십리 뉴타운에 있어서 지금 등록된 매물 가격들이 이건 뭐 도저히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이런 게 좀 가격이 이렇게 좀 작용을 했구나, 전세가랑 이렇게 비례해서 일정 부분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산정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의 경우에는 14억 1천만 원에서 17억 원 사이인데 현재 호가를 보면 15억 5천만 원에서 17억 원 사이니까 너무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단지의 거래 사례를 한번 참조하려고 했었는데요. 텐즈힐 바로 옆에 있는 이 구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익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고요. 역시 주변에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라고 하는 고급 단지가 있는데 여긴 또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대 아파트로 비교하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여기도 실익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란 얘기냐? 이제부터 뇌피셜 100%고요. 전세 가격을 역산시에 하단이 14억 1천만 원, 상단이 17억 원 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2024년엔 17억까지 올라가고 2026년에는 19억까지 될 거다라고 제가 판단해 봤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지금 하단에 14억 천원에 상단에 17억 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바로 2024년까지는 알겠는데, 야, 2026년에 10억까지 올라간다는 건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저금리의 전환 이후에 가격을 회복할 거다. 그리고 정고점을 초과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하나 딱 들어서고 그 옆에 다시 왕십리 뉴타운 2, 3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좀 문제가 없겠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대감 반응 지역, 그러니까 이 핵심 업무 지역이라고 하는 점이 여기서는 기회가 되면은 여기를 매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수요를 이제 증가시키고, 또는 이 그래도 아무리 좀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해도 이 서울 핵심 지역은 떨어지지 않겠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측한 바는 여기는 2024년에 17억, 2026년에 19억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제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확인한 자료, 전 네이버 사이트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증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감안해서 제 예측을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지는 성동구에 있는 기존 주거지, 그러니까 금호동, 옥수동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곳을 선정했었는데요. 행당 대림 31평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이름이 참 좋습니다. 어느 동에 있고 아파트 이름은 뭐다. 딱 네 글자로 아주 많은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앞서 보셨던 텐질의 경우에는 이게 텐질이란 이름만을 들었을 때는 어느 지역이지? 분명히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십리니까 텐즈, 그러니까 텐, 10, 왕십리,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해도 바로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행당 대림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름이 직관적으로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식의 주어법을 좋아하는데요. 불행히도 최근에 이 아파트 이름들은 굉장히 영어로 좀 길게 쓰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지 위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지하철역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역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행당 대림 아파트,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유사하게 행당 한진타운 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은 행당 대림 아파트는 세대수는 3,400세대, 2000년 입주, 현재 등록된 호가는 11억 8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를 지금 한번 보고 계신데요. 여기는 또 일정한 범위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범위가 이 2019년 7월 정도까지는 대략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그 32평형 이제 전세 가격 흐름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대략 한 10% 정도, 20%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5억 4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 그리고 2023년 8월에 가장 최근에 등록된 전세 가격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함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아, 이건 알겠어. 4억 5천만에서 5억 원 사이인 건 알겠는데, 야, 여기서는 차이가 너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같은 평형 전세 가격이 5억 4천만 원에서 7억. 그러니까, 동일한 평형이 어떻게 1억 6천만 원이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다시피 여기 세대수가 1000세대, 2000세대 규모를 넘어서 3000세대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 범위가 넓게 벌어져 있다라고 해도 세대수가 커서 각각의 상황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먼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전세가율은 60%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7억 원이라는 이 전세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2023년 8월에 거래됐던 이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은 1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최근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약간 가졌던 의문점은 7억이라는 금액이
약간 좀 높지 않나? 보통 이 범위가 6억 원까지인데 여긴 좀 높게 거래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점을 반영해서 같이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적정 가격의 경우에 7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가 전세가율 적정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4억 원의 이 상단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60%가 적정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11억 6천만 원이 적정한 가격의 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의 범위는 대략 11억 6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 되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매 가격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범위에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2016년 8월에 6억 원까지 거래됐던 가격이 이후 꾸준한 상승을 해서 2021년 9월에 13억 2천만 원에서 14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이 대략 5년 1개월 동안 8억 2천만 원 상승한, 그래서 가격이 2.4배가 됐다라고 하는 점 이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최고가는 14억 2천만 원이었고 최근 거래는 11억 5천만 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하락폭은 2억 7천만 원, 비율로는 20%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매물은 11억 8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 사이에 등록돼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적정 가격 아까 말씀드렸었죠. 11억 6천만 원에서 14억 원 사이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기준을 이제 세웠을 때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매물로 이제 등록된 가격이라든가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뭐 너무 높다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적정 가격이 11억 6천만 원에서 14억 원인 건 알겠는데 제가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이상하다. 전세 가격이 6억의 범위 안에서 거래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7억이면 좀 높다. 그래서 향후에 이 단지가 기존의 전세 가격 범위인 6억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은 얼마가 적정한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면은 전세 가격 6억일 때 적정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재 호가가 11억 8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인데, 자, 전세 가격이 6억인 경우에 적정 가격 범위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후에 이 해당 단지에 대해서 이 전세 가격을 조금 더 추이를 보시는 게 이 판단에 정확하게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격 예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단지 거래 사례, 그러니까 행당 한진타운 바로 이렇게 지하철역 붙어있는 맞은편이잖아요. 여기 실거래 가격을 보면 2024년 8월에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길 건너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현재 호가는 12억에서 13억 9천만 원. 근데 여기 매물 보니까 누가 15억에 이렇게 팔겠다고 이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급한 분은 아니다. 그냥 한 놈만 걸려라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 결론은 2024년에는 12억 원 정도의 거래 시세가 형성이 되고 2026년에는 한 13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하는 수준은 아니다. 그냥 현재 가격에서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 저금리가 그러니까 저금리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이 하락은 안 하겠지만 이 상승세 역시 그 대폭 상승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연식이 좀 됐습니다. 2000년에 입주했다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23년, 24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축 아파트, 낡은 아파트의 이미지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 인테리어 여부와는 이제 상관없이 이 연식에 대한 것 반영이 될 거고, 거기 더해서 여기서 뭐 대규모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인근에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 그러니까 이 투자 수요보다는 실거주 위주의 어떤 수요가 계속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실거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와는 달리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전세 가격 하단 6억 원을 역산했을 때는 적정가는 12억 원이 이제 그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반영이 되면은 이 노란색 글씨 써진 바와 같이 2024년에 12억, 2026년에 13억 원 정도 되면은 좀 적정한 어떤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축에 대한 아파트 가격을 한번 예상해 본 거고요. 이제 정말 무시무시하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개발 예정지 성동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강변 건영 33평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무시무시함의 이유입니다. 여기 붉은색으로 쳐진 곳이 자, 앞으로 다 개발할게요. 아파트 지을게요. 뭐 최고 50층까지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그 살벌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으면서 한강 쫙 보고 이 옆에 서울숲까지 보는 아주 그 위치만 놓고 따져보면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지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바로 인접해 있는 트리마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자, 이미 한강을 남향으로 집을 지어서 볼 수가 있고 또는 옆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옆에 바로 서울숲이 있어서 어떤 포레스트, 뭐 숲세권 이런 것들 자, 한강뷰의 숲세권 정말 뭘 더 바랄 게 없는 정도의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마제의 경우에는 또 가격이 그만큼 살벌하게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뭐 유명 연예인들 뭐 거기 산다라고 하는 기사 아마 몇 번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볼 곳은 강변 건영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마제 바로 인접해 있고 이 개발 예정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 위치, 입지의 기준에서 보면은 여기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여기에 기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 단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세대수는 580세대고 입주는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넘는 아파트입니다. 연식으로 따지면 20년 넘는데요. 이 가격을 보면은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현재 매물 호가 16억 원에서 22억 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가는 17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알겠어. 뭐 최근에 17억 4천만 원 거래됐고 뭐 이 매도 호가지 16억은 알겠는데 야 22억은 뭐냐? 이거 6억 차이라고 하면은 같은 단지 같은 평형에서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보시게 될 겁니다. 우선 전세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변 건영 33평형 전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여기 일정한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범위가 이 초반에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의 범위를 보이다가 이후에는 6억 7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이거는 좀 소폭 상승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전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의 거주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거에 좀 영향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점을 미리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최근 거래된 가격은 2023년 8월에 8억 원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세가율은 46%입니다. 전세 가격 최근 거래 8억 원에 매매 가격 17억 4천만 원 실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적정 가격의 범위를 구하자면은 16억 원, 13억 원, 요 사이면은 좀 적정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에 의하면은 이 매매 가격은 요 정도면은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이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 8월에 7억 8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꾸준한 상승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에 22억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게 자 보시면 맨 왼쪽에 7억 8천만 원 써져 있죠. 근데 이게 22억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2016년 8월에서 2022년 6월까지 5년 10개월간 14억 원이 올랐습니다. 순수하게요. 그래서 가격의 비율을 보면은 2.8배 오른 엄청난 가격 어떤 그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최고가는 22억 원, 최근 거래는 17억 4천만 원이니까 계산해 보면은 하락 금액은 4억 6천만 원, 비율로 따지면 2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매물은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6억 원에서 22억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보셨던 전세 가격, 적정 가격 요걸 다시 한번 꺼내 봤을 때는 전세가율만 따져 봤을 때는 16억에서 13억 3천만 원 요 범위가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적정 가격이 이렇게 13억에서 16억이냐?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리마제 뭐 굉장히 좋은 단지죠. 정말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로 여기 37평형, 동일평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2019년 5월에 20억 원을 기록했고 그리고 2023년 6월에 30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평형이 30억 아주 대충 보면은 그냥 평당 1억
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단지인데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인근 단지 거래사를 보면 트리마제 37평형 30억 원. 여긴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아파트 이미지라든가,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30억 원은 정말 세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또 이제 바로 인접한 단지인 성수 동양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2001년에 입주한 20년 넘는 단지에다가 나홀로 아파트 142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32평형이 2022년 9월에 25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이 해당 단지 강변 건영 33평형의 경우에 예상되는 거래 가격은 2024년에는 22억 원, 2026년에는 30억까지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해당 단지, 그러니까 강변 건영 아파트는 2030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최소 기준, 연식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미리 이제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근의 성수 전략구역 개발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근거는 전세 가격이 아닌 투자 차원에서 여기 이제 거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가격이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많이 오르죠. 2024년 22억, 2026년에 30억.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 호가 중에서 지금 20억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어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 했을 때 사두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상승폭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 성동구에 대해서는 가격은 크게 3개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왕신이 뉴타운은 현 가격 15억 1천만 원에서 2024년에 17억 원, 19억 원,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 같고, 행당 금호 옥수, 그러니까 이 기존 주거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큰 상승세 없이 하락세도 없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발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17억 4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낮게 거래된 것 같다. 왜냐하면 24년에 오르고 26년에 오르고, 그래서 현재 최근에 거래됐던 17억 4천만 원에 비해서 거의 2배 조금 안 되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가격 상승폭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제 예측, 제 평가는 이 변수에 따라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당신이 오른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린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한 자료들은 별도로 이제 설명란에 주소를 넣어 둘 테니까요, 별도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보내주시면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